영화 인터스텔라는 인류가 식량난에 직면해 쇠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남은 인류는 농업에 종사하고 남은 옥수수로도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쿠퍼는 말합니다. We'll find a way, Professor. We always have. 언택트 시대 코로나19로 우리에게 친숙해진 이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전히 리뷰를 위해서 그리고 매주 쓰는 영화 칼럼과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영화관을 찾지만 저 역시 코로나 이전 시대에 비해서는 영화관을 찾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극장 매출 감소가 70%에 육박한다고 하니 1년에 4번에서 5번 정도 영화관을 찾던 평균적인 관객들은 작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만 영화관을 갔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겠죠. 밖에 나갈 수가 없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집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 것인가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영화들이 영화관에서 개봉하기보다는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에 출시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영화관을 가지 못하더라도 영화를 보고 싶다는 욕구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집에서 영화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걸까요? 편안한 소파, 스피커, 그리고 TV겠죠. 저는 직업상 여러 매체로 영화를 감상합니다. 그중 가장 형편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역시 제 노트북일 겁니다. 노트북으로 영화를 본다는 건 참담한 일이죠. 그나마 TV 앞에서 보는 게 좀 낫긴 하지만 어쩐지 화면이 어두워지면 제 얼굴이 비칩니다. 그럴 때마다 몰입이 깨지는 걸 참을 수 없죠. 이럴 때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죠. 저는 꽤 넓은 방에서 지내기 때문에 문득 내 방에 빔 프로젝터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화면에 불편한 자세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빔 프로젝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들더군요. 빔 프로젝터로 100인치 이상 되는 화면에 영화를 틀고 노트북을 꺼내서 필기하며 감상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든 겁니다. 필요하면 무엇이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처음으로 받은 제품 광고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채널 특성상 영화 채널이지만 영화 광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애초에 영화 마케팅 논의 단계에서 라이너는 일단 지우고 시작하죠. 이유도 간단합니다. 라이너는 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광고 제안을 받고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광고를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광고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가장 유익한 형태로 광고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는 광고라고 해서 사용기에 제품의 스펙을 나열하는 식의 숙제 영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께 반드시 유익하고 볼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영상이어야 합니다. 제가 택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고하는 제품의 관련 정보와 제가 가진 생각을 가치 있는 정보의 형태로 가공해 성실하게 제공할 것. 다른 하나는 영화 리뷰어로서 꼭 다뤄야 할 영화 리뷰를 연결시키는 것. 오늘 다룰 제품 그리고 리뷰할 영화는 뷰소닉 X100 4K 플러스, 4K UHD 홈 시네마 LED 프로젝터로 감상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인터스텔라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제품 소개와 영화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리뷰 시작합니다. 영화를 보기 위해 소파에 앉아 빔 프로젝터를 켜봅니다. X100 4K 플러스는 다른 빔 프로젝터와는 달리 빠른 부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커스와 키스톤 조정이 자동으로 되어서 마치 TV를 사용하는 감각으로 켤 수 있죠. 눈에 보이는 건 X100 4K 플러스의 메인 화면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스크린 미러링 기능도 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해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앱도 쓸 수 있고요. 넷플릭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넷플릭스를 빔 프로젝터로 이 정도 크기의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짜릿한 일입니다. 순간 아련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빔 프로젝터로 누군가와 함께 영화를 보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빔 프로젝터로 저는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을 받고 얼마 후에 헤어졌죠. 비가 내리던 날, 영화 미이라를 본 날.
슬픈 감상은 집어치우고 영화를 보도록 합시다. 4K TV가 어지간한 집에는 다 보급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도 4K TV를 사용합니다. 4K로 볼 수 있는 영화들은 4K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FHD와는 전혀 다른 세계죠. 하지만 4K TV는 크기에 제한이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가 필요해지는 이유죠. 큰 화면에 어울리는 영화 인터스텔라를 돌리는 장면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화 인터스텔라가 시작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모래먼지가 휘날리는 세상,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쿠퍼, 앳된 티모시 샬라메의 모습. 영화의 앞부분에 감상하면서 느낀 것은 내 집이 영화관이 된다는 인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화를 보는 장소가 감상에 특화된 곳이고 세팅도 완벽하게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스크린에 보이는 선명하고 깊은 화면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하러 간 저희 스태프들도 모두 눈독을 들일 정도로 압도적인 경험이었어요. 지금 표시되고 있는 스펙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놀란 건 이 쨍한 화면을 표현할 수 있는 출력과 밝기 부분입니다. 사실 4K를 지원하는 빔 프로젝터는 구하기가 쉽지 않고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 제품의 가격도 사실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X100 4K 플러스의 가격은 260만원대입니다. 커다란 TV 한 대 가격입니다. 결코 적은 가격이 아니죠. 하지만 4K 빔 프로젝터의 세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 가격으로 2900 루멘의 밝기에 프레임 보정의 색상 보정 기능 그리고 명암 보정 기능까지 장착된 빔 프로젝터면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큰 마음 먹고 한 대 구매해서 사무실에 설치할 생각이 굴뚝 같을 정도입니다. 다양한 기기를 연결해서 쓸 수 있게 포트도 충분한데 어플 사용에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자잘한 스마트 보이스 컨트롤 기능까지 쓸 수 있으니까요. 밝기, HDR, 4K 보는 순간 화면에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영화관에 온 인상을 그대로 받으면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펼쳐지는 옥수수밭, 머피의 모습, 방 안의 책들이 저절로 떨어진다고 말하는 머피. 쿠퍼는 그런 머피에게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죠. 미래의 지구는 기술이 과거로 퇴보되어 있습니다. 옥수수밭을 달리며 무인 비행기, 드론을 사냥하는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모래로 가득한 집안의 모습이며 아이들의 태도에 이르기까지요. 인류는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쿠퍼의 말조차 막연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학교의 선생님은 학교 진학보다는 농업에 종사할 것을 종용하고 머피가 아폴로 탐사선에 달 착륙을 놓고 싸움을 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달 착륙과 같은 우주를 향한 환상을 주거나 과학에 흥미를 느낄 만한 일들을 가르치지 않거나 거짓이라 왜곡하고 은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두 농사를 시키기 위해서죠. 궁지에 몰린 인류가 택한 방법치고는 굴욕적일 정도입니다. 마치 패배를 인정하는 듯한. 영화를 보면서 문득 대사에 집중하다 보니 소리에 신경이 쓰입니다. 사실 인터스텔라와 같은 영화는 소리도 아주 중요한 영화입니다. 우주 영화이기 때문이죠. 또 영화에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는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괜찮을 것 같군요. 이 빔 프로젝터에는 하만 카돈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데 소음도 적고 위에서 퍼지면서 내려오는 소리가 꽤 듣기 편했습니다. 하지만 광고와는 상관없이 솔직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어지간하면 5.1 채널이나 7.1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저가형의 스피커라도 좋습니다. 일단 집에 5.1 채널을 설치해 보면 한 번에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값싼 스피커여도 스피커는 결국 채널이 다양해야 하고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모 중저가 스피커 업체에서 산 값싼 5.1 채널을 써보고 놀라워했던 것이 벌써 15년 전입니다. 영화를 감상하기 위해 비싼 TV나 빔 프로젝터에 투자하실 수 있다면 마땅히 스피커에도 투자해야 합니다. 전혀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화에서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하게 실감할 수 있죠.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영화로 돌아오죠. 아이들과 함께 보러 간 야구 경기, 몰려오는 모래폭풍에 집으로 돌아온 쿠퍼는 미처 닿지 않은 2층 머피의 방으로 들어가서 이상 중력 현상에 의해 모래가 특정한 배열로 떨어진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분석한 쿠퍼는 특정 좌표를 찾아내 머피와 함께 방문하죠. Step away from the fence.
그들이 찾아간 곳은 바로 재결성한 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사로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죠. 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48년 전 토성 근처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웜홀. 브랜드 박사는 이 웜홀이 항성 간 여행을 할 수 없는 인류를 인도하기 위한 누군가의 의도적인 초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탐사선을 보내서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행성을 추려내려는 것이죠. 우선 인류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류를 구원하는 프로젝트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나사로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의 주인공입니다. 베다니아 마을에 살던 마리아, 마르타 남매의 형제인 나사로는 큰 병에 걸려 예수에게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는데 예수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면서 이틀을 미적거립니다. 이후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예수는 베다니아로 출발.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합니다. 울고 있는 유족들 사이로 걸어간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부활해 걸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무덤을 막은 돌을 마르타, 마리아가 직접 치우는 장면 등이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인터스텔라의 이야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화죠. 계획이 있었던 예수, 기적, 죽은 자의 부활. 예수의 기적을 불신하고 믿지 않았던 이들. 기적이란 일어나기 전에는 믿기 어려운 것이니까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쿠퍼는 비록 성층권을 겨우 벗어나 본 정도의 경험밖에 없지만 지구에 남은 우주비행사 중에서는 베테랑이기에 그 재능을 살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머피와의 이별. Why? You're not listening! It says stay! 인터스텔라를 다시 감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영화가 꽤 교육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 크리스토퍼 놀란은 완벽하여 결점이 없다는 식의 논란 무오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희망이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작품인 인터스텔라나 테넷은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주 영화에 있어서 과학적인 오류가 없기를 바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인터스텔라가 중요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오류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 작품이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더 나아가서는 과학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피와 대화를 나누는 쿠퍼, 딸에게 시계를 건네주면서 시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자는 쿠퍼의 말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웜홀을 통과하고 블랙홀에 가까이 가면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고 거대한 질량 근처에 있게 되면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머피가 주장하는 이상현상에 대해서 대응하는 쿠퍼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머피가 겪는 현상은 폴터가이스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쿠퍼는 그걸 애써 무시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이 초반부에 결말을 박아넣는 시도를 함으로써 초반과 결말이 연결되는 구조를 그렸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멜리아 및 동료들과 만난 쿠퍼는 웜홀을 지납니다. 현대의 과학기술로는 완전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웜홀이지만 인터스텔라에서는 규명되지 않은 부분의 설명은 과감히 삭제하는 대신 중력 렌즈 현상은 제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웜홀이라는 것 자체가 브랜드 박사의 추측대로 인간을 아득히 능가하는 5차원적 존재의 부름이기에 영화적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장면입니다. 이러한 상상력의 토대에는 현대 과학이 자리하고 있고 그렇기에 다른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상상력, 시각적 이미지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태도는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물론 테넷에서는 그의 명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그의 상상력의 기반이 과학에 있다는 건 무척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상상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신화 혹은 원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척점에 과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인 상상들, 경이감을 주는 시각 이미지들은 대부분 과학에 빚지고 있죠. 인터스텔라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영화들을 뛰어넘습니다. 영화적 완성도로는 그래비티 같은 명작에 미치지 못하지만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측면 혹은 현대 과학을 시각화했다는 면에서는 분명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웜홀을 통과하고 나오는 거대한 블랙홀 가르강튀아. 이 가르강튀아를 보여주기 위해 놀란은 많은
설정을 부여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중력 렌즈 현상. 이로 인해 가르강튀아는 기묘하면서도 경이로운 모습을 자랑합니다. 과학에 기반한 이와 같은 모습은 다시 봐도 압도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후 설정 오류라는 지적을 무수하게 받았던 밀러 행성에서 물과 유기질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지옥과도 같은 행성의 환경에 탐사대는 급히 탈출합니다. 거대한 블랙홀에 이어 상상을 초월하는 해일이 덮치는 밀러 행성의 모습은 영화를 보면서 가장 크게 전율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영화의 이야기는 만 행성에서 만난 만 박사의 배신 행위와 비극으로 나아갑니다. 개봉한 지 오래되어 이미 이야기가 충분히 나온 상황이니 의미만을 살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만 박사의 배신보다도 중요한 게 아멜리아의 선택입니다. 아멜리아는 과학자로서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과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에드먼즈가 있는 곳을 가자는 자신의 비과학적인 선택에 진저리를 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쿠퍼 역시 이성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블랙홀로 뛰어든 쿠퍼는 놀랄만한 경험을 하죠. 블랙홀 내부에서 그는 테서렉트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고 시간에 의해 움직이지만 시간을 정확히 인지하지는 못합니다. 테서렉트는 그런 3차원적 인식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이 4차원의 시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 공간입니다. 한 단계 위의 차원이기에 그 차원의 축도 3차원보다 많아서 쿠퍼가 바라보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머피의 방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피의 방에서 일어나는 유령 현상은 그 정체가 쿠퍼였습니다. 쿠퍼는 작품 초반에 머피에게 유령은 없다면서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에 들어온 쿠퍼는 마치 이 환각과도 같은 공간에서 머피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상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과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학적인 선택의 답은 유령이 되는 것이고 그 유령이 준 힌트로 머피는 마침내 중력방 정식을 완성합니다. 아서 C. 클라크는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지를 벗어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과학적인 일들은 마법이나 기적, 유령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마치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나사로는 죽었다고 말하던 묻 인물들처럼 쿠퍼는 기적을, 유령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테서렉트의 공간 앞에서는 마침내 그것이 기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니지 못하게 되는 법입니다. 믿음은 꼭 종교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쿠퍼에게 과학은 곧 믿음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그 과학에 대한 해석을 자의적으로 가져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멜리아의 선택은 결국은 옳았음이 밝혀집니다. 여기에서 논란은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 행성과 에드먼즈 행성. 아무리 생각해도 아멜리아는 이성적이지 못한 주장을 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판단력이 흐려졌죠. 그 시점에서 만행성을 향하는 것은 쿠퍼나 다른 과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일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죠. 하지만 정답은 에드먼즈 행성에 있었습니다. 아멜리아의 사랑으로 인한 충동적인 선택이 답이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기 위한 걸까요? 그렇게 쿠퍼는 다시 사랑하는 딸을 만납니다. 생각해보면 쿠퍼는 여러 번 틀렸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인류를 위해서, 아니 사랑하는 딸 머피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우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쿠퍼의 출발입니다. 스테이라는 단어로 어떻게든 쿠퍼의 출발을 늦추려 했던 미래의 쿠퍼. 하지만 쿠퍼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인터스텔라의 내용이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로 귀결되는 결정론적 세계관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5차원적 존재들은 자신들의 존재의 기원을 만들기 위해 웜홀을 만들면서 특이한 반복을 유도했고 쿠퍼는 결정적인 순간에 머피에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하나의 루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인류는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결정론, 예정론처럼 보이기도 하고 허무하게도 보이는 이 작품이 그래도 이처럼 수작이라 평가받는 이유는 그 원동력에 사랑이라는 인류 보편의 감정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지닌 가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무엇보다도 큰 것입니다. 사랑이 답과 닿아 있다는 우주 SF 영화. 다소 유치할 수도 있지만 사랑보다 나은 동력을 찾기도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인터스텔라의 인듀어런스 호가 새까만 우주 속에서 반짝이는 하나의 빛을 향해 인류를 구원할 희망을 향해 항해하듯 우리의 인생도 결국 사랑을 향해 항해하는 하나의 여정일지도 모르니까요. 영화 인터스텔라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자잘한 오류들도 드라마의 완결성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인터스텔라는 하나의 기준이자 하나의 교육적인 영화입니다. 현대과학의 아이디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과학에 대해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어냈다는 면에서 더 높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논란이 만드는 영화답게 논란의 장점과 단점이 모두 보이는 영화라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죠. 라이너의 컬처 쇼크, 여러분은 광고 영상을 시청하셨습니다. 뷰소닉의 빔 프로젝터 X100 4K 플러스라는 제품의 광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부디 광고 영상으로서의 정보 그 이상을 담을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